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분들이 많이 사고요. 그 외에는 네. 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들어서 계속 느끼는 감정이긴 한데 네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자, 우리 장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에 예. 미국장이 노동절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국장이 휴장일 때 메이저 외인하고 기관들이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심하게 내리꽂거나 심하게 올라가거나. 근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죠.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피 지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더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를 제가 이거 캡처를 해서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밑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지선을 형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일봉이 위에 있을 때는 추세선, 밑에 있을 때는 지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뚫고 내려오면서 현재 구간은 이렇게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면서 이 라인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2600까지 열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그 미국장 또 열리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봉에 있는 코스피의 일봉 저항선을 살짝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좀 유효한 모습을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종목 얘기 바로 넘어갈게요. 네. 미증시 휴장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네. 뭐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얘기는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반도체를 엔비디아를 빼면 반도체 얘기가 나오질 않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라인에도 법칙이 있죠. 어떤 법칙이 있냐면 저항선 밑에서는 일봉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또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이 라인들을 지지 삼고 있다가 깨고 내려오면서 이 라인들을 이제 저항 삼고 내려온 모습인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뭐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또 하락을 또 유도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위에 올라타야 되는 라인은 위에 있는 연두색 추세 저항선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 이렇게 추세 지지선을 딱 지지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 라인에서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했던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저 지금 헷갈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던 게 초록색 선 아니에요? 지금 네, 빨간 선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밑에 빨간색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빨간색 선이요? 네, 예. 밑에 이 빨간색 선 보면 금요일하고 목요일자 일봉을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끝이 났죠. 네.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이쪽 일봉 라인에서는 지선 역할을 했다가 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인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라인은 미국장이 생긴다면 엔비디아를 꼭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라인인 게 이 밑에 일봉상 지지를 하고 끝난 이 추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밑에 있는 이 90불대 라인, 94불대 라인까지 다시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꼭 오늘 중점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미증시 휴장이어서 일단 하루 쉬기는 했지만 네. 지난주까지의 이 차트 흐름을 일봉상 흐름을 보여주신 건데 최근에는 지지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다시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가 우리 반도체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약하거든요. 네, 약할 어떤 수밖에 구간에 없을 것 와 같아요. 있고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네.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선, 지선하고 저항선 중간부에 있는 그 라인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때 어닝 시즌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른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현재 그림에서 저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은 이쪽 라인들에서 계속 저항을 삼던 곳이었는데,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M장으로 떨어지거나 그대로 반등이 이렇게 W자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꼭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흔히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쌍바닥 구간이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69,3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자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삼성전자도 한 번 더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먼저 보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SK하이닉스도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흐름이 되게 비슷해요. 자, 네. 삼성전자하고 흐름이 되게 비슷한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라인들이 어디쯤에 또 와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도 그림이 되게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일봉상의 밑에 있는 바로 연두색 지지선 때문입니다. 자, 그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는 연두색 지지선 요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 2거래일째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혹여나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갈 경우에 SK하이닉스도 밑에 있는 지지선 요 라인들을 또 찍고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이 라인들은 과거에서도 지지선이었고요.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 지지선을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나 SK하이닉스를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153,000원 라인, 오늘 엔비디아가 빠지고 나서 밑에 더 94불대 지지선까지 내려가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 밑에 있는 구간을 기다리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